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집에서 가정용 재봉틀을 사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밀실이 엉키고 갑자기 고장이 났는지 막 작동이 안 되고, 그럴 때 정말 울고 싶고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럴 때 뭐가 문제지? 그때는 초보 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해결을 못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계시면 고장이 나는 재봉틀의 한 90%는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90%는 정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재봉틀이라는 거는 우리가 손바느질을 하는 거를 계속 연속적으로 바늘땀을 만들어서 우리의 손바느질을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기계인데, 그 바늘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냐면, 바늘이 윗실을 데리고 내려와서 아랫실과 만나면서 바늘땀을 만들어주고요. 얘네만 필요한 게 아니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톱니가, 재봉틀에 달려있는 톱니가 위에 있는 노루발과 함께 탁 원단을 잡아주면서, 원단을 바늘땀이 만들어질 때마다 한 바늘땀, 두 바늘땀, 세 바늘땀 하면서 뒤로 원단을 보내주기 때문에 얘네가 같이 박자를 탁탁 맞추면서 바늘땀을 앞으로 쭉 만들어 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재봉틀의 기본 작동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재봉틀이라는 기계는 그 작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인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을 할까? 바로 윗실과 아랫실을 연결해주는 바늘, 요 애들이 남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얘네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가정용 재봉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원인을 우리가 사로잡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랑 이 얘기 꼭 한번 가지고 있는 재봉틀에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늘, 윗실, 아랫실, 요 세 가지 중에서 윗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윗실은 재봉틀마다 다 다르게 생겼는데요. 얘네가 내려오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윗부분에 이렇게 그림이 이제 번호 순대로 있다거나 이러면 그 부분에서 약간의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부분 실이 꽂혀 있는 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 번쯤은 위에 실체기라는 곳을 통하게 되어 있고요. 그 실체기를 통해서 뭐 한번 유턴을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까지 바늘에 실이 이렇게 딱 끼워지도록 그 통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근데 실체기라는 거는 뭐냐면, 중간에 이제 실이 꽂혀 있는데 그 실이 바늘의 움직임에 반응하면서 바늘이 내려감과 동시에 이 실체기도 한번 탁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얘가 실을 채는 거예요. 실을 한번 탁, 내가 바늘땀 한번 만들어질 만큼씩 실을 딱딱 당겨주는 역할을 이 실체기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상당히 움직임의 폭이 큽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여요. 왜냐면 실을 당겨야 되니까. 실체기 따라 다르게 생겼는데,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실체기가 있어요. 또는 실체기만 이렇게 삐쭉하게 생겼고 거기에 구멍이 나 있는 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으로 실을 넣던지, 갈고리처럼 생긴 애는 그 사이로 실을 걸던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는데, 발판을 빨리 밟으면 얘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실체기에 걸려있던 실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겨주는 역할을 아무도 이 실체기가 하는데, 얘가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실이 당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실은 위에 있는 바늘이 내려올 때 바늘땀을 만드나 보다 하면서 계속 호응을 하려다 보니까 위에 있는 실은 내려오지 않았고 바늘만 왔다 갔다, 그러면 밑에 있던 실이 혼자서 난리법석이 나면서 밑실이 엄청나게 엉키거나 꼬이거나 끊어지거나 막 이런 고장 상태가 딱 되는 거죠. 윗실이 가야 하는 길을 꼭 가고 있는가? 갑자기 뭔가 멈췄어. 나는 만지지도 않는데 갑자기 왜 바늘이 움직이지 않았지? 하고 보니까 실체기에 실이 빠졌네. 아니면은 보니까 밑에 부분에 실이 뭐 걸쳐야 되는 곳이 안 걸쳤네. 요럴 때 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실이 엉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아래실이 있습니다. 윗실 했으니까 아래실도 똑같아요. 이 아래실도 가야 되는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래실은 이제 얘기하자면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수평가마라고 해서 밑실을 넣는 구멍이 이렇게, 보빈을 이렇게 넣어서 내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수평적인 곳에 밑실이 들어있으면 이제 얘가 수평가마라고 하고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아래로 이렇게 아래실을 넣는 기계가 있습니다. 재봉틀이. 걔네들을 수직가마라고 해요. 근데 이제 수직가마가 훨씬 밑실 엉킴이 적어요. 왜냐면 그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요 수직가마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실을 바로 올려주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실이랑 만나기가 상당히 쉬운 겁니다. 용이에요. 그래서 꼬일 건덕지가 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쏙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수평가마 같은 경우에는 보기는 좋은데 얘가 이렇게 돌면서 어느 순간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실이 엉키고 설킬 위험성이 조금 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평가마는 밑실의 엉킴이 수직가마보다 조금 많을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수평가마는 얘가 딱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얘가 막 돌면서 위아래로 풍덩풍덩 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이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이 막 지 맘대로 막 아무데로나 막 갔다가 엄청나게 꼬이는 그런 대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여기에서 고장이 납니다. 밑실 엉켰어요. 막 재봉틀 막 난리 법석 났어요. 이럴 때 한 90%는 다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첫 번째 윗실 꽂힌 거 확인하셨죠? 두 번째 아래실이 잘 꽂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어디서 빠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해. 아무래도 이상해. 이럴 때는 일단 윗실 아래실 다 제거해 버립니다. 제거했다가 다시 처음부터 끼워보는 거예요. 끼워서 확실히 내 눈으로 제대로 갔구나를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해보시면은 문제가 없을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바늘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바늘을 확인할 때는 일단 바늘은 대부분 그렇게 많이 고장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바늘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울코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바늘 끝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뾰족하게 싹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만졌을 때 뭔가 약간 거칠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바늘 끝이 톡 휘었거나 그 끝부분이 부서졌거나 망가졌거나 구부러졌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바늘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바늘이 고장이 났을 때는 실이 엄청 엉킵니다. 그래서 바늘은 교체 주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두꺼운 옷을 만들었어요. 그럼 꼭 한번 확인하셔서 갈고요. 저는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옷을 많이 만드니까. 자주 사용을 하는 편은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자주 갈 필요는 없는데, 뭔가 윗실 아래실에 문제는 없는데 실이 엉키는 것 같아. 이럴 때는 바늘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90%의 문제가 윗실 아니면 아래실 아니면 바늘, 얘네들한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앞으로 이 재봉틀을 사용하면서 약간 두려움이 조금 적어질 거예요. 얘 아니면 얘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해보면 되니까요. 네. 이런 경우 있어요. 만약에 재봉하다가 왕창 그 안으로 막 톱니 안으로 막 원단이 막 들어갔어요. 막 그래가지고 휠을 돌려도 막 바늘도 안 움직이고 막 여기 낑거져 있는 이 천도 막 안 빠지고 막 아래실 막 난리 났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오른쪽 휠을 위아래로 앞 뒤로 자꾸 움직여주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얘가 톱니도 조금 움직이고요. 뭐 바늘도 조금 움직이고요. 뭔가 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약간의 틈새가 보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끼워져 있는 그 딱 막혀 있는 그 천을 조금씩 당겨보는 거죠. 세게 당기면 와장창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살살 당기고 앞뒤로 계속 움직이면서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쓱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풀어버리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 다 끊어냅니다. 막 왕창 엉킨 거 다 끊어내고요. 윗실, 아랫실 다 분리하세요. 분리시키고 바늘도 한번 만져보고 바늘 괜찮아? 오케이 두고 그 다음 윗실 다시 끼고요. 밑실 다시
그림대로 끼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작동해 보시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90%는 그렇게 해결됐는데요. 10%는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떡하죠? 다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사람 불러야겠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브랜드에다가 전화하셔가지고 AS 보내시던가 아니면은 뭐 출장 기사님 부르시던가 해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톱니가 고장이 났거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딘가에서 재봉틀 그 어딘가에서 고장이 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니까요. 네,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겠죠. 예전에 제가 초보일 때 생각을 해보면요. 그 재봉틀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기계고 내가 그렇게 알고 싶지 않은데 막 너무 막 기계야 막 이래가지고 막 부담이 굉장히 됐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를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윗실, 아랫실, 바늘 요 정도만 우리가 항상 체크하고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자. 그러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고장의 90%는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 외의 것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장력을 잡고 막 이거 장력의 문제 아니야? 뭐 재봉틀은 장력이라는 게 있다던데 이거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장력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만져본다던가 뭐 이상한 걸 만진다거나 이랬다가 오히려 재봉틀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장력을 만진다거나 노루발 압력을 막 조절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정용 재봉틀을 사용을 할 때 물론 아주 두꺼운 거예요. 막 아주 특수한 거예요. 이럴 때는 노루발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만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을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만 잘 유념하셔가지고 그것만 확인하시면서 재봉틀을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제 겨울이라서 날씨도 춥고 하니까 집에서 뭐 만들면서 시간 보내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집에서 재봉틀 하실 때 문제가 생기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요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